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로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특수학교를 방문하는 등 소외계층 대상 일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애아 부모들이 이른바 무릎 호소를 한 끝에 지난해 설립된 특수학교입니다. 이 후보는 SNS에는 20대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 이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서러운 삶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도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엔 민주당 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대응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달 중순 출범할 선대위 구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회동 결과를 토대로 선대위 진용을 새로 꾸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단독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경선 경쟁자들을 향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선대위 불참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진중권 전 교수와 함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대책을 찾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물질로 중국발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중국 측에 신속한 수출 검사를 요청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내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도 논의합니다.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 기술, 안보 등이 연계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디젤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차와 구급차마저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이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여러 통 가져다 놓고 말없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에 요소수를 무료로 넣어준다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각 한 남성이 차량 뒤편에서 초록색 상자를 꺼내더니 소방서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상자를 놓아두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다음 날 소방서 직원들은 누군가 놓고 간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을 발견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익명으로 요소수를 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는 저희보다 더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시다가라도 언제 들르시면 그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이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요소수를 준 남성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주 한 소방서에도 한 여성이 요소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며 공익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천의 한 주유소는 소방차와 119 구급차에 요소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요소수 300리터를 소방차와 구급차 돕는 일에 쓰기로 한 겁니다. 아직 요소수를 받으러 온 소방차는 없지만 재고 확보에 나선 소방서들이 문의해 왔습니다. 제가 요소수 팔려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시작했으니까 좋은 곳에 쓰자. 힘들게 구한 만큼 좋은 곳에 쓰자는 취지로.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선뜻 요소수를 내놓는 시민들이 보는 이들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4명, 국내 발생 2,204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05명으로 어제 67일 만에 41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1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2,967명, 치명률은 0.78%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4만 5천여 명 늘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0%를 조금 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는 77% 가까이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일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이번 주 중반부터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증가세에 대비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화이자나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50대 연령층과 18세에서 49세 사이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과 돌봄 종사자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오는 15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자정부터 한강공원에서의 야간 음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과 함께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야간 시간대 한강 방문객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전시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재원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망치보다 초과되는 세수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4제곱미터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 박물관, 키즈카페, 결혼, 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정부 방역조치 대상이 돼 타격이 받은 업종들입니다. 지원책으로는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나 대출 한도 확대, 정책자금 이용 조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고 소비 쿠폰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타격 업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원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표한 11월 경제 동향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제조업 회복세가 위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특히 자동차 생산과 출하가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 수급 차질의 영향으로 9월 평균 가동률은 77%로 한 달 전 87.3%에서 급락했고 출하도 5.4%에서 마이너스 21%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평균 가동률도 73.5%로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출하 역시 6.4%에서 마이너스 5.6%로 급감했습니다. KDI는 반면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내수를 중심으로 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00명 이상이 일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라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민간 기업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문제가 있다며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직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에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내렸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가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린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네, 미국의 머크앤컴퍼니에 이어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이달은 치료제 개발에 백신 특허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부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이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약이 이번 사망 확률을 89%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90개 나라와 치료제 계약을 논의 중인 화이자는 이달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Hopefully we will submit before Thanksgiving. We expect to have 500 million pills produced next year, which is 50 million treatment courses. Every treatment is 5 days, 2 pills a day. 화이자는 나라별로 가격을 차등 책정할 계획이라고는 했지만 특허 개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치료제 승인을 먼저 신청한 미국 머크앤컴퍼니는 저소득 105개 나라에 특허를 풀기로 한 바 있습니다. So compared to those, yeah, potentially we can see Merck did something because of the nature of this product. It's easy to produce, easy to replicate. 이런 머크의 복제약 허용 발표 이후 백신 특허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본사 앞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다룬 오징어 게임에 의상을 입은 시위대가 모여서 제약회사들이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on't let them feed you lies of the Squid Game. Don't let them feed you the idea that people cannot do this. 물론 제약회사들 입장에선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해달라는 게 백신 특허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내일 베이징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이번 6중 전회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이 예고했습니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정, 군 3권을 손에 쥔 시진핑 주석은 2018년 국가주석직 사면임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튼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올 결의 역사 결의는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명분 내지 이론적인 토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일에 공보를 통해 회의 결과를 알리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 통계들이 발표됩니다. 10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와 함께 같은 기간 우리 일자리 성적표도 나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최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수요일인 10일 은행권 가계대출 통계가 담긴 10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입니다. 9월 통계를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6조 5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증가폭이 앞선 4월이나 7월보다는 줄었지만 직전 8월보다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서 7월과 10월 갚을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겠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 가계빚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25일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나올 은행권 가계대출 통계는 기준금리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같은 날 우리 일자리 성적표인 10월 고용동향도 발표됩니다. 9월에는 사적 모임 기준 완화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7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이런 추세가 10월에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주요 타격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고용 증가세가 계속될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후 6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 수 2,200명대인데요. 이제 주말 효과가 끝나는 다음 주 중반쯤에는 이제 2,0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확진자 중에서 이제 10대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고요. 또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자를 좀 보면 이제 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가 405명이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10월에는 300명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 이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또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도 1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대응 역량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백신 접종 상황은 이제 1차 접종이 80.9% 정도 완료가 됐고요. 백신을 접종을 모두 완료한 분들이 76.6%고 이 18살 이상에서는 접종 모두 완료하신 분들이 90% 가까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지만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수적이지만 그렇죠. 아직 백신 맞지 못한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십억 명에 이르고 있고 네네.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점점 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방식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제약사 MSD가 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를 개발을 했는데 지난 4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FDA가 현재 허가 심사 중에 있고요. 유럽 의약품청 EMA도 현재 허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MSD 몰누피라비를 이제 발표된 임상 3상 중간 분석에 따르면 이 중증 위험 요소가 있는 경증과 중증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 경구 치료제를 복용했을 경우에 입원과 사망 위험이 5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로는 이 당뇨병이나 심장병 또는 고도비만 아니면 60살 이상의 고령 등의 요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화이자사에서도 지난 5일에 경구 치료제 이 팍스로비드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입원과 사망 위험을 최대 89%까지 줄인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 팍스로비드의 경우에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치료제인 리토나비르와 함께 혼합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MSD의 몰누피라비르 그리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이게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은 게 또 있나요? 네, 일단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이제 가장 기대받던 두 가지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먼저 MSD사의 몰누피라비르의 경우에는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복용을 했을 경우에 이 입원과 사망 확률이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85% 입원과 사망 위험이 줄었고요. 3일 이내에 복용했을 경우에는
9%까지 그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 몰누피라비르보다는 효과가 좀 더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회사 모두 임상시험 결과 안전하다고 얘기는 자신하고 있지만 이 현재까지 제한적인 자료만 공개를 한 상황이라서 이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복용 방법은 어떤가요?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일단 둘 다 5일 동안 투여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네, 5일 동안 먹는다. 그렇죠. 몰누피라비르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 이제 하루 2번씩 한 번에 4알씩 해서요. 총 5일 동안이니까 40알을 복용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고요. 예,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경우에는 역시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대신 한 번에 한 알 적은 3알씩 해서 5일 동안 총 30알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격을 좀 보면 이 MSD 몰누피라비르 경우에는 5일 치료분에 $700, 하나로 약 83만 원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제약사와 체결을 맺었고요. 네. 이 화이자사도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표를 붙일 전망입니다. 네, 이 가격대로 보면은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비싼 가격이기도 한데 우리 정부도 이 경구 치료제를 확보 중이라고 하던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제 각국이 경구 치료제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도 40만 4천 명분에 대한 경구 치료제 확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9월에 MSD사와는 2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체결을 했고요. 이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은 추가 협의 중에 있고 이번 11월에 이제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 저수량이 세 번째로 많은 대청호 인근에서 무허가 카페 등의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곳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불법 업체들이 성행 중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대청호. 호수 가장자리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때 인기를 모았던 카페 건물입니다. 친구들한테 저거 입에 오르내렸어요. 차 마시러 가면 거기 괜찮다. 뷰 좋고. 영업이 금지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주택으로 허가받은 뒤 장사를 해왔습니다.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온 업주는 징역형을 받고 나서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선 여전히 유사한 카페가 성업 중입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마을 공동 구판장으로 허가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유적지 조성에 사유지를 제공하고 영업권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용하게 해준 거예요. 자치단체의 고발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벌금은 수백만 원에 그칩니다. 손님이 많다 보니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하는 게 이익입니다.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됩니다. 위법사항으로 발견된 데가 4개 없어되고요. 나머지 3군데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수사 중에 있고.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대청호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단속 대상이 몇 곳인지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데다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건축법 등 적용법규도 제각각입니다. 한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할 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는 영업을 중단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일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접어들었다는 절기 입동이지만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낮 기온 큰 차이 없겠고 오늘과 비교하면 낮 기온이 3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내륙에서는 요란하게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1cm 안팎으로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1도, 대구 20도, 광주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비 예보가 자주 나와 있는데요. 모레도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